만족도 설문조사 진행 사항은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고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만족도 문항에 대한 수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만족도 문항에 대한 수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2차 권역별 협의회를 진행하였고요. 2차 권역별 협의회에서 만족도 조사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그리고 교수님들의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문항 검토를 위해서 전문가 타당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만족도 문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네, 이 실시하게 된 것은 12월 중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23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28일까지 전국 46개 인공지능 융합교육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까지 들어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2월 29일, 30일, 내일과 모레 사이에 만족도 조사를 분석하고 그 결과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만족도 설문 문항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문항을 수정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문항에 대한 각 교수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였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의 의견을 교수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화면 위쪽에 보이는 부분은 교수님들께서 만족도 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지난번 만족도 조사의 경우 만족도 조사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 재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인지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서 중요도에 대한 조사도 같이 진행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교수님들께서 만족도 조사인지 중요도 조사인지 둘 중 하나로 명확하게 했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만족도 문항에 있어서 그 문항이 너무 많고 전체 문항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문항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합의되지 않은 만족도 문항을 삭제를 하여서 만족도 설문 문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만족도 설문을 다시 수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만족도 설문과 중요도 설문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만족도 설문 문항으로 문항을 통일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 문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은 이전에 진행된 만족도 조사 문항입니다. 이 조사 문항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을 저희가 수정을 하였는데요. 이 수정을 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수님들의 의견을 받았고 그 문항들이 너무 중복적이라든지 그리고 주관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리고 또 그 구체적으로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항 그 단어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만족도 문항을 수정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족도 수준에서 그 순서 자체도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진행하는 이 순서를 매우 그렇다부터 순서를 바꾸어서 문항을 다시 수정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응답자의 배경 변인과 관련된 만족도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 관련 만족도 첫 번째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항에서는 선생님께서는 다음 교수, 강사진 관련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요도 수준으로 나타낸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진의 성실성, 학문적 능력, 학생과의 교류, 사회적 명성, 이와 같은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항에 대해서 교수님들 의견을 다 수렴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 인공지능 융합과 관련된 관련성이 적다. 그리고 너무 중복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삭제하여서 저희가 문항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공 관련 만족도 두 번째 문항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교육대학원의 교육 내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 교수님들의 의견에 있어서 앞에 보시면 뭐 학점 교류라든지 그리고 초청 특강, 국내외 학술 대회, 영어 강좌 뭐 이 등과 같이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까지 이어져 왔다고 교수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수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만족도 문항을 다시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네, 수정을 하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에 다양한 문항들을 5가지 문항으로 좀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만족도 만족도 설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공 관련 만족도 세 번째 문항입니다. 세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 교육대학원의 학사 운영이라든지 학생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시해 달라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만족도가 아닌 중요도로 나타내 있던 부분이었고요. 관련된 내용으로는 학생 개별 이수학점 관리, 졸업 여건 확인 및 졸업 사정 관리, 일반 장학금, 특수 장학금, 장학제도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그 교수님들의 의견을 또 받았는데요. 교수님들의 의견에서 앞에 질문하는 것들 중에서 질문 문항 중에서 3번, 4번, 5번 네,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장학금을 학생들이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번과 2번 같은 문항 같은 경우에 그 학교에서 관리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를 묻기보다 학생들이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항들이 그 목적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문항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 관련 만족도 네 번째 문항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교육 연구 환경 그리고 행정 서비스 관련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시해 달라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이 문항의 경우에 교수님들께서 여기 보시면 뭐 교육을 위한 공간과 시설, 연구를 위한 공간과 시설, 휴식, 학사 행정 시스템, 뭐 7번 같은 경우에 친절한 행정 서비스, 교 강사와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 자, 이런 여러 가지 질문 문항이 있었었는데요. 이 문항에 대해서 시설 환경, 서비스 환경 등으로 분류를 하여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이 각 학교마다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문항에서 그 학생들이 모두 만족으로 표시하지 않고 학생들마다 또 결과를 적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도 도출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학교 간 비교 척도로 보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도 친절한이라는 단어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셔서 이 4번에 대한 문항은 삭제하였고요. 하지만 삭제하였지만 5번과 관련된 문항에서 다시 5번 문항을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 4번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냐면요. 저희는 학생 지원과 학습 환경 관련 사항으로 문항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수정을 하여서 자,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만족도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문항 수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개방형으로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개방형으로 묻는 질문에서 예전에는 그 필요한 지원, 교육대학원, 시도교육청, 교육부 이걸 합쳐서 하나의 문항으로 제시를 하였는데요. 여기에서 그 구분을 받아서 저희가 분석할 때도 용이성을 또 키우고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교육대학원에 바라는 점 그리고 또 시도교육청에 바라는 점을 구별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문항을 2가지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도출된 재학생 만족도 설문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는 응답자의 배경 변이, 통계 분석을 위해서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원래 있던 부분을 그대로 살렸고요. 네.
부분도 저희가 49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2번부터 저희가 이제 수정된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합교육 전공 이수 관련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이 부분과 그리고 또 전공 관련 만족도 조사와 같은 부분에서 네, 조금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예전의 질문 문항과는 조금 중복되는 문항은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항의 수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이와 같이 만족도 설문 문항 만족도 설문 문항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재학생 만족도 설문 문항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추후에 만족도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저희가 결과 분석을 할 텐데 그 결과 분석을 한 내용 또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적조사 진행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학적조사 관련해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지난 9월 26일에 시도교육청 정기 협의회를 실시하였고요. 이때 학적조사 관련해서 시도교육청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일주기 때도 학적조사는 실시를 하였는데 이 학적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또 시도교육청에서 주로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에서 원하는 부분이었고요. 시도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학적조사 내용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수정할 때 시도교육청 장학사들의 자문을 통한 필요한 학적 내용을 검토하였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등록금 지원이라든지 재학생의 현재 학교 이와 같은 정보가 꼭 필요하다고 하여서 이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적조사 양식을 검토하고 수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 양식에 대한 시도교육청 장학사에 자문을 실시하여서 최종 학적조사 내용을 완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학적조사 내용을 각 학교, 각 대학원이죠. 각 대학원 그리고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해서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학적조사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학적조사 내용에 대한 대시보드 형태의 데이터 시각화 플랫폼을 개발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이 학적조사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매뉴얼을 동시에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적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12월 5일 학적조사 실시를 위한 각 대학원 대상의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네, 현재 46개, 네, 총 46개 대학인데 그 46개 대학 중에서 37개 대학이 제출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현재 제출하지 않은 학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적조사 양식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적조사 양식은 학생들의 이름, 생년월일이라든지 대학교 이런 과정이 있고요. 여기 8번 지원교육청. 지원교육청이 왜 필요하냐면 여기 저희가 학적조사를 함에 있어서 시도교육청에서 등록금 지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그리고 또 각 학기별 등록금을 얼마씩 본인이 얼마씩 대학원에서 지원을 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등록금을 넣을 수 있는 그 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 각 선생님들께 연락을 해서 선생님들 연구회라든지 이런 것을 조직하기 위해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 연락을 공문을 보내거나 연락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재직처라든지 담당 교과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추가하여서 작성할 수 있는 학적조사 양식 틀을 저희가 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인공지능 융합교육대학원 학적조사를 위한 플랫폼에 대해서 개발한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엑셀 그 센터에서 엑셀 파일을 받아서 그 엑셀 파일로 정리된 것들을 강사분들이나 이렇게 필요한 경우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번 주기부터는 저희가 학적조사 플랫폼을 개발하여서 여기에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들어와서 그 현황을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플랫폼을 개발하였고요. 저희가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저희 센터에서, 네, 센터에서 만들어서 드리는 방향, 네, 따로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저희 플랫폼에서는 조회하기 기능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각 컬럼별로 저희가 보일 수 있도록 구분을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컬럼별로 저희가 소팅을 한 다음에 그 정보도 엑셀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해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까지 가능하도록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였고요. 그리고 또 그 각 대시보드에서 전체 자료를 이런 표라든지 그래프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은 그 전국교육대학원 AI 융합교육 전공의 재학생인 학생을 저희가 제한으로 하고 있고요.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까지는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 일정에 대한 계획부터 결과 활용 이런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전 세부 내용입니다. 공모 내용은 저희가 3가지 영역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해놨습니다. 첫 번째 AI 소양 교육, 그리고 AI 교과 융합, AI 방법 융합, 이 3가지 관점으로 해서 이 각각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접수는 11월 30일 시작을 해서 내년 2023년 1월 27일 그리고 17시로 그 현재 시간은 정확하게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교육 수업지도안에 대한 그 제출 양식 그리고 서약서, 동의서 양식을 자필 서명 후 스캔해서 제출하는 방안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1월 31일부터 2월 10일까지 그 저희가 좀 공정하도록 그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그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AI 교육 무조건 저희 뭐 참여 교수진이나 유명한 이런 분이 아니라 현장 교사까지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전체 100점 만점으로 잡아서 주제의 적절성,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수업 지도안의 완성도, 수업 활용 및 일반화 가능성, 그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번에 그 저희가 계속 상에 대한 이제 그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육부 장관상 초등 중등 각 5개씩을 확보해서 교육부 장관상 10개 그리고 그 이 센터장상 10개 그 총 20팀의 지원을 받고 교육부 장관상은 부상으로 팀당 50만 원 그리고 센터장상은 팀당 30만 원의 수상 그 혜택이 있습니다. 1차 심사는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작의 3배수를 선발하고 2차를 2월 6일에서 2월 10일까지 선발된 응모장을 대상으로 해서 영역별 점수를 세분화해서 그 전체의 수상작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무엇보다 이번이 그 교육부 장관상을 비롯해서 여러 상금까지 걸려 있는 만큼 표절 및 복제, 특히 이제 이런 지재권에서 저희가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면서 특히 초상권이나 타인의 명예훼손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응모하시거나 아니면 응모에 대해서 알려주실 교수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특별히 좀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점 교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점 교류 방안 논의 과정이 2차 권역별 협의회 때 학점 교류 관련 안내,
그리고 권역별 의견 수합이 있었고요. 12월 14일에서 16일 과정에 진행이 됐습니다. 12월 28일에 제2차 정기협의회 때 학점교류 관련 협의 및 희망대학원 과목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에 학점교류 관련 홍보 및 학점교류 희망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2023년 3월에 제3차 정기협의회 때 학점교류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협의 내용으로 학점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부분에서 대학원 전공 주임 교수님 의견이 학점교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으며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서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학점교류를 진행하는 방향에 있어서 저희 센터에서는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수요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현실점 방안 논의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학점교류 비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점교류를 진행할 때 비용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학점수를 제한하는 방식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교류를 진행할 때 교육과정의 연계성, 학교에서의 니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학점교류가 필요한 학교에서는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학교를 알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교육과정 연계를 고려해서 학점교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학점교류에서는 다양한 절차적, 비용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이 쉽지 않으므로 공통교과목이나 팀티칭, 수업 교류의 방안 제시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 주관 공통교과목 개발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자 및 강사 인력풀 제공을 통한 수업 교류 인프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1월 말까지 학점교류 신청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학점교류 희망대학 및 희망교과목을 공지하고 2월 중순까지 학점교류 희망대학 간 MOU 협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학점교류 협약서의 수정안을 샘플로 저희가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본 정기협의회에서 상정한 4가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네, 각 안건에 대해서 참여해주신 교수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 줌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주신 울산대학교 정진호 교수님께서 잠깐 관련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네. 예, 그 학점 교류에 대해서 제가 뭐 잠깐 의견을 드리면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울산대학교 하나밖에 없어서 현실적으로 이제 다른 학교랑 학점 교류를 맺기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육부 작년까지는 이제 교육부에서 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도 된다 해서 뭐 사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학점 교류가 가능을 했을 것 같은데 올해는 또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모든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을 따른다면 울산이나 뭐 혹은 다른 시도에서도 다른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대학교에서는 조금 이 학점 교류를 진행하기가 힘들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따라서 뭐 어떤 플랫폼을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학점 교류를 할 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제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협의한 다음에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혹시 그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교수님 중에서 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혹시 지금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추후에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안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